그것은 여가 만주를 여행할 때 일이었다. 만주의 풍습도 좀 살필 겸 아직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한 그들의 사이에 퍼져 있는 병을 좀 조사할 겸 해서 1년의 기한을 예산하여 가지고 만주를 시시골골이 다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의 XX촌이라는 하는 조그만 촌에서 본 일을 여기에 적고자 한다. XX촌은 조선 사람 소작이만 사는 한 20여 호 되는 작은 촌이었다. 사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정의코라는 인물을 본 것이 여기서이다. 생김이 벌써 남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게다가 하는 행동조차 변변치 못한 일만이라 XX촌에서는 아무도 그를 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하였다. 집이 없는 거였으나 네 집에서 잠이라도 자러 가면 그 집주인은 도말 없이 다른 방으로 피하고 이부자리를 준비하여 그러면 그는 이튿날 해가 낮이 되도록 실컷 잔 뒤에 마치 제가 제 집에서 일어났듯 늦게 일어나서 조반을 청하여 먹고는 한마디의 사례도 없이 나가버린다. 동리의 처녀들이며 젊은 색시들이 고가 이 동리에 들어온 뒤로부터 마음 놓고 나다니지를 못하였다. 철없이 나갔다가 봉변을 당한 한 사람도 몇이었었다. 자기 별명은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덧 XX촌에서는 이 코를 이 코라 부르지 않고 사기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기, 네 집에서 먹었나? 김서방네 집에서. 다른 봉변은 없었다나? 유행이 없었다네. 그들은 아침에 깨면 서로 인사 대신으로 사학의 거취를 알아보고 하였다. 사학 때문에 아무리 농사에 사람이 부족할 때라도 젊고 든든한 몇 사람은 동리의 젊은 부녀를 지키기 위하여 동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학 때문에 부녀와 아이들은 아무리 더운 여름 저녁이라도 길에 나서서 마음 놓고 바람을 쏘여보지를 못하였다. 사학 때문에 동리에서는 닭을 가리며 도야지 요리를 지키기 위하여 밤을 새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동리의 노인이며 젊은이들은 몇 번을 모여서 살거에 이 동리에서 내쫓기를 의논하였다. 물론 합의는 되었다. 그러나 내쫓는데 선착순할 사람이 없었다. 점지가 선착순하면 뒤는 내 담당하마. 뒤는 걱정 말고 형님 먼저 말해보시오. 제각기 삶객에 먼저 달려들기를 피하였다. 이리하여 동리에서는 합의는 되었으나 사흘 그냥 태연히 이 동리에 묵어있게 되었다. 며느년들이 조반이나 지었나? 손주놈들이 잠자리나 준비했나? 마치 그 동리에 모두가 자기의 집안인 것. 사은 마음대로 이 집 저 집을 드나들었다. XX촌에서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반드시 조상 대신으로 사기나 죽지 않고 누가 병이라도 나면 에이 이놈의 병 사간테나 가거라 고하했다. 암종 누구도 삭을 동정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다. 삭도 남의 동정이나 사랑은 벌써 단념한 사람이었다. 누가 자기에게 아무런 대접을 하든 탓하진 않았다. 여가 XX촌을 떠나기 전날이었다. 송첨지라는 노인은 그의 소출을 날개에 실어가지고 중국인 지주가 있는 촌으로 갔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그는 송장이 되었다.
소질이 좋지 못하다고 두들겨 맞아서 부러진 꺾어진 송첨지는 나귀 등의 몸이 결박되어서 겨우 엑세스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놀란 친척들이 나귀에서 몸을 내릴 때에 절명되었다. 엑세스촌에서는 왁작하였다. 원수를 갚자! 명환이 목숨을 끊은 송첨지를 위하여 동리의 젊은이며 늙은이는 모두 흥분되었다. 제각기 이제라도 들고 일어설 듯 하였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누구든 앞장을 서려는 사람이 없었다. 발을 굴렀다. 부르짖었다. 학대받는 인종의 고통을 호소하며 울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의사라는 여의 직업상 송첨지의 시체를 검문을 한 뒤에 돌아오는 길에 여는 삭을 만났다. 송첨지가 죽은 줄 아오? 여의 말에 아직껏 여를 쳐다보고 있던 삭의 눈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여가 발을 때려는 순간 얼핏 삭의 얼굴에 나타난 비창한 표정을 여는 넘길 수가 없었다. 이튿날은 아침이었다. 여를 깨우러 달려오는 사람의 소리에 여는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여는 보았다. 삭의 허리가 기역자로 부러져서 밭고랑 위에 넘어져 있는 것을. 아직 약간의 온기는 있었다. 이코! 그러나 그는 정신을 못 차렸다. 여는 응급수단을 하였다. 그의 사지는 무섭게 경련하였다. 이윽고 그가 눈을 번쩍 떴다. 이코, 정신이 드나? 그는 여의 얼굴을 보았다. 끊임없이 한참을 보았다. 선생님, 저는 갔었습니다. 어디를? 그놈 지주놈의 집에. 뭘? 여는 눈물 나오려는 눈을 그리고 덥석 그의 벌써 식어가는 잠시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의 사지에서 무서운 경련이 끊임없이 일었다. 그것은 죽음의 경련이었다. 선생님. 왜? 보고 싶어. 전 뭐이? 그는 입을 움직였다. 그러나 말이 안 나왔다. 기운이 부족한 모양이었다. 잠시 뒤 그는 또 다시 입을 움직였다. 무슨 소리가 그의 입에서 나왔다. 뭘?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그리고 흰 옷이. 아, 죽음에 임하여 그는 고곡과 동포가 생각난 것이다. 여는 힘있게 감았던 눈을 고지넉 떴다. 그의 마지막 힘을 혀끝에 모아가지고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선생님. 왜? 저것. 뭘? 저기 붉은 산이 그리고 흰 옷이. 선생님, 저게 뭐예요? 여는 돌아보았다. 그러나 거기는 횡막한 만주의 벌판이 전개되어 있을 뿐이다. 선생님, 창가를 불러주세요. 마지막 소원, 창가를 해주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여는 머리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여의 입에서 창가가 흘러나왔다. 여는 고즈넉이 불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고즈넉이 불르는 여의 창가 소리에 뒤에 들러섰던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숭엄한 코러스를 울려 나왔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객막한 겨울에 만주벌판 한편 구석에서 밥벌어지 이코의 죽음을 조장하는 숭엄한 노래가 차차 크게 엄숙하게 울리었다. 그 가운데서 이코의 몸은 점점 식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